이해 잘 들립니까? 이해 잘 들립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애국기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저하고 뭘 하면 좋습니까? 태극기로 뭉치자! 태극기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으로 이기자! 목소리가 작은데 혹시 제 목소리가 이해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하시죠.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태극기로 뭉치자는 뜻은 뭐냐? 여기는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사실은 좌우 구분도 없어야 합니다. 여야 구분도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어요. 뭐냐? 대한민국을 가장 소중하게 이기는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로 뭉치자! 태극기로 뭉치자! 태극기가 최고다! 태극기가 최고다! 뭉치면 싸워야 합니다. 혼자서는 용감하게 싸울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혼자서 동물자물처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단체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으로 싸우자! 조직으로 싸우자! 바로 새로운 한국 건설을 위한 국민운동 우리의 조직입니다. 서경석 목사 중심으로 조직으로 싸우자!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무기 가지고 오셨어요. 무기 안 가지고 오셨어요. 태극기가 무기입니다. 태극기가 무기다. 그러나 태극기로는 부족합니다. 전장터에 오시면 무기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 무기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무기를 꺼내봅시다. 저하고 같이 꺼내봅시다. 핸드폰을 꺼내봅시다. 지금 꺼내세요. 꺼내가지고 인증샷을 찍읍시다. 인증샷을. 저를 찍고 주민을 찍고 친구를 찍고 같이 데리고 온 애인을 찍고 부인을 찍고 남편을 찍으세요. 찍읍시다. 찍는 시간은 한 30초 되겠습니다. 찍어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세요.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핸드폰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30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군요. 자, 30초 지났습니다. 시작할게 계속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핸드폰을 무기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 태극기 집회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아마 인천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내일 한 줄도 안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줄도 신문에 보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됩니까? 신문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보십시다. 신문을 끊자. 보도 안 하면 끊자. 안 하면 끊자. 언론은 사실을 보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외국 신문들이 모인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신문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간에까지 몰고 온 이 사태는 언론이 일으킨 겁니다. 언론의 난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외쳐봅시다. 언론의 난. 언론의 난을 지나가자. 거짓의 왕. 언론의 거짓의 왕이 됐습니다. 거짓의 왕. 언론은 거짓말을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언론이 거짓말을 보도하니까 그게 쌓이고 거대한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매를 10대만 맞으면 될 잘못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때려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지금 만행을. 이것은 거짓말이 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깰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핸드폰, 카톡, 메시지 이런 겁니다. 복잡한 말로 SNS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그런데 이겨야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의 무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태극기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애국심. 맞습니다. 애국심이 어디에 기초하느냐?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헌법은 뭐라고 규정하느냐? 김정은 정권은 우리가 해체시켜야 할 반국가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을 따르는 종북 세력은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놓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만 살아있으면 대한민국 지켜집니다. 헌법으로 이기자! 헌법으로 이기자! 여기 와서 제가 제일 처음 전화를 받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인천에 자주 오는 사람입니다. 저를 인천 메가드 자유공원에서 만난 분들 많죠? 많으시죠? 여기 황해도민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황해도민들. 이분들한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황해도민들 만세! 황해도민들 만세! 이분들이 모양을 김일성 집단한테 아끼고 인천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위대한 방공투사입니다. 그러니까 10월만 되면은 저는 인천 자유공원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항상 만들어주시는 유청영 황해도민 회장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8이 넘으셨는데도 젊은 열기로서 그 수천 명의 관중들을 흥분시킨 걸 보고 제가 감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청영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인천 시민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천 시민으로서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였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모였어요. 세계 시민. 왜 그러느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태극기는 뭘 상징합니까? 대한민국 상징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뭘 지키려는 것이냐? 첫째, 진실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진실. 그 다음에 정의를 지킵니다. 정의. 그 다음에 자유를 지킵니다. 생명을 지킵니다. 우리의 재산을 지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들고 있는 태극기는 워싱턴에 가든지 뉴욕에 가든지 런던에 가든지 파리에 가든지 다 통용될 수 있는 이른바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싸울 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시민들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인천 시민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계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시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6.25 참전용사 손 들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비로소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비로소 월남 참전용사를 손들으십시오.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월남 참전용사,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같은 자리에 있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이 자리는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세계에서 다른 하는데 세계에서는 지금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의 시민이다. 여기 혹시 8사단 출신 있습니까? 7사단 출신이세요? 여섯 번째에서 6사단. 왜 제가 876사단이라고 부르냐? 우리 대한민국 사단 중에서 전사자가 가장 많은 사단이 8사단입니다. 18,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7사단 17,000명, 6사단 16,000명. 중공군하고 싸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들한테는 특별히 박수를 보내주세요. 8사단, 7사단, 6사단.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시켜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한 정책에 대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불평도 있고 칭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혁명적 분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당장 촛불혁명 기념일을 만들자고 그럽니다. 3.1절 다음에 촛불기념일을 만들자. 촛불 기념탑을 세우자고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자고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세력, 한국의 보수세력은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합헌적인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 성실한 근로자, 노동자, 기업인,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근사한 대한민국,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독재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숙성하려고 결정을 겁니다. 그것을 공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모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를 불태우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불태우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지킬 것이냐? 헌법재판소에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었는데 소장이 퇴임하고 8명이 있습니다. 이 8명 어깨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6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이 됩니다. 파면. 파면된 대통령은 우리나라 11명 대통령 중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야한 대통령이 2사람 있습니다. 이승만, 최규하. 그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나쁜 놈들이 그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를 독재자로 몰아세우고 있는데 파면, 더구나 범법의 이름으로 파면을 했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최악의 대통령, 헌법 파괴한 대통령으로 지켜버립니다. 이 사태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꾸려는 음모의 수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탄핵기각! 탄핵기각 대통령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이 8명의 재판관은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마 급도 날 겁니다.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탄핵 재판은 간단합니다. 국회가 통과시켜서 헌법재판소로 보낸 이 탄핵 소추장을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아니죠? 쓰레기. 탄핵 소추장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왜 쓰레기냐? 국회가 별도로 조사도 하지 않고 검찰과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것을 합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엉터리 기사를 쏟아내는 신문 기사를 합의를 해가지고 갖다 붙인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건 쓰레기 무엇입니다. 복사물이에요. 복사물. 이것은 당연히 기각이 정답입니다. 간의 기각 정답이다. 간의 기각이 정답이다. 세상에서 이렇게 대통령 5년째 단임 대통령을 파면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한 것을 가지고 더구나 국회 그 발의 소주안에 올라가서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번개불에 콩고가 먹듯이 통과시키라는 지구상에서 이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다르게 됩니다. 국회가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언론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촛불 시위대가 덤벼들고 하니까 헌법재판관이 불안해할 겁니다.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당장 기각이 맞습니다. 재판도 할 필요도 없어요. 정치적 고려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를 든 일반 시민들, 맨주의원 시민들이 일어난 것은 헌법재판관들한테 촛불을 두려워하지 마라, 태극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헌법재판관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다. 촛불을 건네지 마라. 태극기가 있다. 그래도 모릅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우선 언론이 거부하고 촛불 시위가 거부하니까 우선 살기 위해서 법리상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루를 살기 위해서 영원히 죽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반의 재판관 중에서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하루 살 것이냐, 영원히 죽을 것이냐, 하루를 살 것이냐, 영원히 죽을 것이냐, 쉽게 말하면 안중근이 되래, 이완용이 되래. 그런데 태극기 시위가 전국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부산에 가서 시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내일 또 서대천으로 나가야 돼요. 가보면은 눈물겨운 집회입니다. 이것은 촛불 시위와 태극기 집회는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촛불과 태극기의 차이가 뭡니까? 촛불은 밤에 합니다. 태극기는 대낮에 합니다. 왜 밤에 합니까? 왜 밤에 모입니까?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밤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태극기는 광명천지에 당당하게 얼굴 다 드러내고 모입니다. 왜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우리는 역전 모의를 안 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태극기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 촛불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촛불은 어둠의 세력. 태극기는 광명의 세력. 촛불은 거짓. 태극기는 진실. 진실의 태극기로 거짓의 촛불입니다. 거짓의 촛불입니다. 촛불이 망친 나라. 태극기로 살립니다. 여러분, 태극기 집회가 왜 점점 커지는지 아십니까? 그 답은 태극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진실을 상징합니다. 헌법을 상징합니다. 자유와 정의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죽지 않는 한 절대로 태극기는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하는 이미 성패는 결정됐어요. 태극기가 이깁니다. 촛불은 꺼집니다. 태극기는 이기고 촛불은 꺼집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각각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고요.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대기집회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분열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열하지 않아야 돼요.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이후에 귀국하자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첫 귀국 일성 아시는 분 있습니까? 뭡니까? 아시네요. 저와 같이 이야기해봅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보수 우파는 서로 분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싶어도 발에 띠가 시킨 다음에 싸워야 합니다. 싸울 시간 많아요. 지금 싸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절대로 우리끼리 상호 비방하면 안 됩니다. 상호 비방하지 말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의 명령을 가지고 외국을 치라는 선조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삼군 수군 통제사에서 완전히 죄인이 돼가지고 고문을 받고 사형 직전까지 갔지만은 중심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살려내가지고 소위 백의종을 합니다. 사병으로 강등이 돼가지고 전선으로 나가는 사이에 원균이가 이끌던 함대가 일본군한테 작살이 나가지고 보니까 대군이 없어져 버렸어요. 수군이 없어졌습니다. 다음판 선조가 백의종을 하던 이순신을 다시 삼군 수군 통제사로 복귀시켰습니다. 남아있는 배를 점검을 했더니 딱 12척만 남았어요. 12척. 그때 이순신이 선조한테 올린 장계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장계죠. 순신불사 상유 12. 이순신은 죽지 않았고 아직 12척이나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순신불사 상유 12.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꼴입니다. 보수 세력은 있지만 보수 정당이 다 물려버렸어요.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감을 가진 자들이 몰려나가가지고 이 자들이 사실은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새 바른정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른정당 맞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정당에는 뭐가 돼야 된다고 봅니까? 내신정당! 내신정당! 좌파가 탄핵시킨 게 아닙니다. 내신정당이 내신을 해서 탄핵시킵니다. 친박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보고 다 도망가버리죠. 그러니까 대북 심해 불타는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순신입니다. 우리가 이순신이다. 이순신입니다. 우리가 이순신이에요. 대한민국은 죽지 않았고 아직 태극기가 있다. 한국 불사 상유 태극기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대동단결. 이순신의 이 정신은 뭐냐? 백의종군입니다. 백의종군. 여러분 같이 외쳐봅시다. 백의종군. 백의종군 하자. 여기 백의종군 하시는 분 말아요. 과거에 장관 하셨던 분들, 무슨 부총장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다 한 사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왕년에 뭘 했느냐 이거 따지지 맙시다. 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겸손하게 단결해가지고 태극기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으로 이기자. 이런 집회를 끝낼 때마다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구호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김정은은 나쁜 놈, 설득자는 나쁜 놈, 미국이 원하십니다. 같이 저하고 외쳐봅시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김정은은 나쁜 놈, 설득자는 더 나쁜 놈, 미국은 영원한 친구, 2012 만세!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